김창훈과 김창익의 군입대로 생긴 공백기에 태어난 너의 의미. 산울림은 1984년 7월에 산울림 10집 앨범을 발표한다. 이 앨범에 둘째 김창훈이 만든 두 곡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창훈과 김창익이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의 김창완의 솔로 앨범이었다. 이 앨범부터 둘째 김창훈과 막내 김창익이 산울림 활동에서 벗어난 것은 두 사람의 취업 때문이었다. 둘째 김창훈은 1982년에 해태에 취업 후 1987년에 미국 주재원으로 도미하게 된다. 당시 해태 상사에 입사한 김창훈은 산울림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일에 전념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막내 김창익은 1983년에 대우 자동차에 취직한 후 1997년 IMF로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주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우선으로 해야 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산울림마저도 밤무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 김창완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전공에 맞춰 기업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산울림 10집 앨범의 타이틀곡 너의 의미는 색다르게도 김창완이나 김창훈이 아닌 김한영 작사의 곡이다. 김창완은 언론 인터뷰에서 1집에 실린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와 10집의 너의 의미 두 곡에 대해 제가 어떻게 이 두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지금도 감탄한다고 말하며 두 곡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 이 곡은 2014년에 아이유가 리메이크 앨범 책갈피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고 김창완이 직접 피처링에 참여함으로써 39년 나이차를 극복한 하모니를 만들며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곡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이 앨범에 실린 지금 나보다는 김창훈 특유의 화법으로 풀어내는 시련에 대한 아픔이 담긴 가사와 김창완의 어눌한 역설적 호소력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나를 두고 떠나려무나 뒤돌아. 김창완과 꾸러기들, 김창훈과 김완선. 김창완은 1985년에 프로젝트 포크밴드 김창완과 꾸러기들을 결성하여 대학로 소극장에서 100일 동안 쉼없이 공연하기도 했었다. 이 밴드에는 후에 인기 가수가 된 최성수, 임지훈과 함께 신정숙, 권진경, 윤설아가 참여했었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은 1985년에 해태에서 대리 직급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김한선의 이모 한백희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동안 모아둔 곡을 정리해서 1986년과 1987년에 발매된 김한선의 1, 2집 앨범 대부분의 곡들을 작사, 작곡하고 또 프로듀싱하게 된다. 김한선은 화려한 춤에 어우러진 독특한 음색과 창법으로 김창훈이 작사, 작곡한 오늘 밤과 나 홀로 뜰 앞에서를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김창완의 안녕 꼬마야 누나야. 1986년 9월에 발매된 산울림 11집은 불가피하게 김창완만이 앨범 제작에 참여했고 앨범 속지에도 김창완의 사진만 실려 있었다. 이 앨범의 A면은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포크, 소프트록의 성향을 보여준다.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반면에 B면의 곡들은 뉴웨이브, 디스코 성향의 밝은 곡들로 구성되어 양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김창완은 1986년 11월 9일부터 1994년 11월 13일까지 장장 8년 동안 일요일 아침마다 국민들을 TV 앞에 묶어두었던 MBC 한 지붕 세 가족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다.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 꽃피나 찬바람 분다고 물동이 깰. 1987년에 김창완은
산울림 김창완의 새로운 여행, TV 드라마 음악을 발표한다. 이 앨범에는 동요풍의 노래 꼬마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에 1991년 7월에 발매된 산울림 12집은 11집 이후 5년 만에 나온 앨범이다. 몽환적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이 앨범은 누나야를 제외하면 상업적으로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 실패했다. 눈물 흘리지 마 구름처럼 스쳐간 허무함. 이 앨범 이후 산울림은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되었다가 6년 뒤인 1997년 13집 무지개를 만들 때 다시 결합한다. 다시 산울림 완전체 13집 무지개. 산울림 삼형제가 근 15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참여해서 만든 산울림 13집은 산울림 특유의 사이키델릭 록으로 회귀한 모습에 더하여 헤비메탈에 가까울 정도의 곡들을 선보임으로써 1977년 첫 앨범 발표 때 보여주었던 거친 야성을 더욱 세련되게 재현한 앨범이다.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내가 기쁠 땐 난리가 좋아 즐거울 땐 방해할 필요가 없지. 이 앨범이 많은 인기를 얻고 또 90년대 들어 산울림 음악에 대한 높은 재평가가 지속되면서 산울림 측은 2006년 14집을 준비하기 위해 재결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2008년 드러머인 막내 김창익이 캐나다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산울림은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90년대) 산울림에 대한 재평가와 헌정 앨범. 1999년 9월에 김종서, 신하위, 자우림, 황신의 밴드, 김목경 등이 참여한 산울림 헌정 앨범 77, 99, 22가 발표됐다. 이 헌정 앨범 77, 99, 22는 1977년에 결성된 산울림, 1999년에 발표된 헌정 앨범, 그리고 이 헌정 앨범에 실린 22곡을 의미한다. 슬픔은 오늘 이야기야. 또 2012년 3월 27일 크라잉넛, 장기하와 얼굴들, 10cm 등 후배 가수 10여 팀은 리, 본, 산울림이라는 타이틀의 산울림 데뷔 35주년 기념 헌정 앨범을 발표했다. 이 헌정 앨범에는 록을 비롯해 국악, R&B, 힙합, 재즈, 발라드 등 각계의 포진된 후배들이 각자의 느낌으로 산울림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재해석했다. 재즈 가수 웅사는 찻잔을 재즈로 불렀고 알리는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를 흑인 음악 분위기로 다시 노래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내가 고백 해금 연주자 꽃별은 내게 사랑은 너무 썰을 국악기 해금으로 애절하게 연주했다. 여성 그룹 아이2아이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를 클래식 기타 사운드에 맞춰 노래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생 김창완도 후배들의 열정에 호응하며 김창완 밴드를 이끌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새롭게 불렀다. 싱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간 줄이 10cm는 이 앨범 땡스2에서 시간이 흘러도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음악은 한국에서 산울림밖에 없다고 적었다. 국내에서 최초 헌정 앨범이 발표된 것은 1997년 A Tribute to 신중현이었다. 이 앨범에는 한영애, 김목경, 사랑과 평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참여했다. 잊지 못할 이 속의 여인 그 여인은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김창완 밴드와 김창훈과 블랙스톤즈.
2008년 1월 막내 김창익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산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남은 두 형제는 각각 밴드 활동을 시작한다. 형인 김창완은 2008년에 김창완 밴드를 결성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실험을 이어나가면서도 산울림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창완 밴드는 2015년 정규 3집 용서의 노란 리본을 발표하는데 이 곡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추모곡이다. 너를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산울림의 맏형 김창완은 1978년 TBC 라디오 7시의 데이트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SBS 러브 FM 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DJ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1983년 MBC 단막극 베스트셀러 극장 내 마음의 풍차 출연을 계기로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연기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7년 MBC 특별기획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맡은 악역 우용길 역을 전한 점으로 악역 연기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창완은 그간 50편 이상의 CF에도 출연해왔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우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1992년에 첫 솔로 앨범을 냈고 막내 김창익의 사망에 따른 산울림 해체 직후인 2009년에 2집 더 러브를 발표한 데 이어 2012년 3집 행복이 보낸 편지 그리고 2016년 10월 4집 호전몽 발표 등 꾸준한 솔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7년 흑석동을 영문 표기로 변환한 블랙스톤즈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영집을 발표했다. 각별히 영집이라 칭한 이유는 기존의 멤버들이 발표한 자작곡들을 블랙스톤즈 스타일로 편곡해서 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김창훈과 블랙스톤즈는 2017년 10월에 정규 앨범 첫사랑 광주야를 발표했다. 사랑 광주 내 사랑아 첫사랑 광주 내 사랑아 첫사랑 광주 내 사랑 산울림의 둘째 김창호는 2021년 5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19일 김경린 시인의 어머니의 하늘로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명시 500편을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기고 이 대작업을 해낸 김창호는 100마디 교육적인 말보다 시 한 구절이 가슴에 더 와닿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가슴에 새겨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라고 작업 동기를 밝혔다. 그는 친일파 시인과 군사 정권에 부역한 시인의 시는 노래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그런 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산울림 탄생 50주년 프로젝트와 팬들의 기원 2027년 데뷔 50도를 맞는 산울림은 그들의 노래를 젊은 음악인들이 재해석해 50개의 싱글을 발표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2023년 9월 라이징 밴드 5월 5일이 발표한 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산울림의 곡들이 싱글로 발표되고 있다. 2008년 삼형제 밴드 산울림의 막내 김창익의 죽음으로 산울림 완전체 공연은 이젠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고 김창익의 아들 김신영 씨가 드럼을 연주하고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 어두운 밤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난 산울림의 등장이 어느덧 반세기 전의 까마득한 기억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어목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흐린 하늘에 한 줄기 빛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활력과 따스한 위안을 주었던 산울림이 산울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서서 지금 들어도 신선한 그들의 노래와 연주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주기를 많은 팬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산울림 포에버. 재미있는 산울림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